안녕하십니까. 튜멘트예요. 53번째 시간이네요.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진실만을 얘기해주고 가치 있는 정보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을 보면은 1인 영어 매출 300 월천 3단계 전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튜티님들한테 돌림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아침에 이제 보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충 때문에 수업 때문에 이제 통화를 못했다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아직까지도 이 주제 파악 부분이 잘 안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도 제가 또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넣어줘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가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알고 있게 되면은 너무나도 편안하죠. 그 우선순위에 얘기하는 것도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그 UFD에 대한 우선순위죠. UFD에 대한 우선순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사실은 그 UFD조차도 CCC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일단 돈의 관점에서 주제 파악을 먼저 해볼까요? 제가 강조하는 time 플러스 1입니다. 그 time into money and energy죠. 그럼 돈의 관점에서 먼저 보는 겁니다.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때요? 일단은 거기 매출 300이고 이것저것 내다 보면 수익이 200만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9등급이겠죠. 200만원 이상일 경우가 이제 8등급이고, 아침에 통화하신 분 같은 경우는 8등급입니다. 9등급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세요. 응? 얘가 이제 200만원 이상이잖아. 얘가 300, 400, 500이니까. 그죠? 8등급입니다. 8등급이시니까 너무 그렇게 연약한 목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1등급은 이제 900만원 이상이죠. 그리고 5등급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돈 가지고 먼저 본인의 주제 파악을 먼저 해보세요. 돈 가지고 했습니까? 그럼 본인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을 했으면은 돈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등급을 초월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1등급을 초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1등급을 초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본인의 등급이 1등급 이 안에 들어오더라도 1등급을 초월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등급 내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등급이 5등급이라고 그러면은 본인이 맥시멈으로 이해해봤자 5등급밖에 안 된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8등급이면 본인이 맥시멈으로 이해해봤자 8등급밖에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느꼈던 게 뭐냐면 매출 300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매출 300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왜 여태까지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아무리 못해도 다 500에서 60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제가 했거든요. 대부분 개인 비즈니스 하면 아무리 못 벌어도 그 정도는 벌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잘해도 그냥 1등급 언저리는 넘어가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1등급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이후부터 훨씬 더 큰 비즈니스 세계를 같이 가자라는 게 제 컨셉입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7, 8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제가 얘기하는 요 월천 이상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매달 200만원, 300만원 벌고 있는데, 당장 500만원이 현실적이지 1000만원 뭐 그 이상 얘기가 현실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테마를 좀 정했어요. 일단 이제 주제 파악을 하셨으면은 제 얘기도 거기에 맞춰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했다고 이해를 다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5등급이면은 5등급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거라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뇌를 자꾸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이죠.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주제 파악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만큼 돼요. 일주일에서 평균 정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솔직히 1시간이나 2시간 들똥말똥합니다. 좀 많이 일하는 날은 한 4시간, 5시간 일하기도 하는데, 일이라기보다는 거의 취미 활동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시간, 2시간? 금토일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평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날은 또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제가 제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아, 적어도 하루에 그 4시간 정도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또 금토일은 또 예외로 돌아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아, 시간대가 제가 일하는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취미처럼 하는 것도 일이라고 그러면 일이겠지만은, 뭐 걸어 다니는 것도 일이고 세수하는 것도 일이고 이런 걸 다 일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돈 버는 것하고 관련된 것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저는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도 등급을 한번 매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9시간 이상 매진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완전 노예죠. 응? 매출도 300이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9시간이고, 그냥 노예가 아니라 울트라 슈퍼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신 거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적어도 지금 9시간 이상 일하시고 계시다면은 기본적인 근성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성이 세다고 해서 돈을 꼭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갖다가 매일같이 열심히 한다 그래도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주제 파악을 이제 시간의 관점, 돈의 관점에서 하셨으면은, 그 우선순위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UFD라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U가 뭐예요? 상위관계. 상위관계가 최고로 우선순위 넘버 원에 와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그 다음에 플랫, 그 수평 관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운, 하위 관계가 같이 와야 됩니다. 이거는 또 왜 그러냐? 그 제일 꼭대기가 어떻게 보면은 치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치프죠. 치프가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치프한테 좀 위로 보는 듯한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러러 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하다라는 느낌으로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치프라는 느낌. 그 다음에 수평 관계는 competitor, 경쟁자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제가 경쟁자라는 거는 동종업계가 아닙니다. 본인 고객의 시간을 동시에 뺏고 있는 대상, 그게 이제 competitor, 경쟁자를 좀 살펴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는 그 다운 관계는 여러분들의 고객입니다. 커스터머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역시 CCC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잘 직접적으로 감을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본인이 그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인간한테 물어본다면, 만약에 지니가 지금 나타나서 그대한테 소원을 물어본다면 뭘 대답하겠어요? 소원 3가지를 들어준다. 그럼 뭘 부탁하겠어요? 저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그 질문을 꼬맹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지니한테 소원을 빌었던 알라딘의 소원이 전 되게 멍청하다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저딴 소원을 빌지?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신이 와서 저한테 뭘 물어본다? 그죠? 3가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냐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 저한테 영생을 주십시오. 영생. 영생을 주면은 뭐 다른 건 다 해결되잖아. 영원히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영원히 사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아닙니까? 영원히 살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뭐 돈 영원히 사니까 천천히 벌면 되지. 영원히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이 없다니까. 전 넘버 원의 소원이 영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영원히 살기 때문에 두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엄청나게 똑똑한 두뇌를 요구할 것입니다. 두뇌. 그러니까
그 지능이 높은 고지능을 요구할 것입니다. 고지능. 그죠? 고지. 저는 영생하고 저는 고지능. IQ를 갖다가 200 이상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소원은 이겁니다. 그죠? 두 번째 소원 이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혼의 생명이 있고 머리가 좋아. 그럼 뭐는 못 하겠어요. 응? 돈, 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벌고 싶을 때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아닙니까? 맞잖아요. 전 이 두 가지만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영생이 있겠다. 거기다가 머리통이 엄청 똑똑해서 현명함과 그런 두뇌를 갖고 있다. 그럼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그 주신다 그러면 아주 멋진 외모를 되겠습니다. 그죠? 멋진 외모. 멋진 외모를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울트라 슈퍼로 멋진 외모. 뭐 영생을 하는데 쭈구리로 살면 안 되잖아. 좀 응? 멋진 외모. 그 쭈구리라도 뭐 영생이면은 그냥 가야죠. 응? 그리고 지능도 높으니까 그냥 가야죠. 멋진 외모를 준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세 가지 소원이 이겁니다. 딱 지니가 저한테 와서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전 이거 얘기합니다. 무조건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한 가지 더 들어줄게. 예, 고지능을 주세요. IQ 200 이상 넘게 해주세요. 응? 그 다음에 졸라 멋진 외모를 갖게 해주세요. 유전적으로. 더 이상 뭘 바래? 바랄 게 없죠. 이거면은 한평생 살지 않습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세 가지도 이겁니다. 이 세 가지에 맞춰가지고 인간이 정해져 있어요. 영생이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건강을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뇌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두뇌, 지혜. 근데 건강하고 두뇌하고 들어가는데 이 두뇌 지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갖다가 우리는 어디서 얻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관계식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관계식. 그죠? 그 다음에 멋진 외모는 뭐 개인적인 욕구니까 멋진 외모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경제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멋진 옷을 산다든가. 그래서 우선순위 관계가 건강, 관계, 경제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건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어? 웬만큼은 다 건강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웬만한 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관계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지니한테 빌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누구한테 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저한테서 옵니다. 저한테서 오게 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제일 꼭대기로 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음? 제가 만약에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코칭을 받고 계시는데 저한테 1억을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이 아니라 평생 벌 돈이니까 한 50억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억이고 그럼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50억을 벌어다 줍니까? 안 벌어다 주거든. 그럼 순식간에 바로 판단이 되지 않나요? 되죠. 응? 그러면 이제 수업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응? 문자메시지 틱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전화를 받으셔야 되죠. 그게 뭐에 해당해요? attitude, 태도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을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하고는 더 이상 연락 못해. 제가 아무나는 아니잖아. 아무나는 아니지 않나요? 아무나가 아니잖아 제가. 원장님의 뭘로죠? 학원 입장에서는 영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고 저는 원장님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응? 언제 키울까? 그죠? 언제 키울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신경 안 쓰신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제가 볼 때는 기회를 맨날 놓치는 분 같이 보이거든. 그럼 저도 일정 기회가 됐을 때 전화 빈도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안 하게 됩니다. 응?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별로 크실 생각이 없나 보구나. 그럼 지금 수준에 만족하시는 거지. 영상 보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영상만 봐가지고는 성장이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못해. 응? 그런 것들 너무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매출 300 벗어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선순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명확한 거의 첫 번째는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확립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제 위로부터의 관계, 상위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수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관계, 그 다음에 하위 관계죠. 요 순서대로 하루 일과도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CCC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cheap, competitor, 그 다음에 customer. 이해됐나요? 고객도 cheap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우선순위 관계를 먼저 명확히 하고 성장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돼 있는 게 바로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등급, 돈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등급,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이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성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월천 3단계 전략을 기다리셨을 텐데 그걸 갖다가 우리 체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요, 그냥 그 1단계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1단계 역할을 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2단계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죠? 세 번째는 3단계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1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작은 성공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공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뭔가 탈출구가 될 만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작은 성공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제 crack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crack. 작은 성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성공이 있게 되면은 뭐가 형성이 되냐면 본인의 캐릭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 있을 때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나오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변할 듯 안 변할 듯.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이제 2, 300 벌던 사람이 갑자기 5, 600을 벌게 되면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 주제 파악 못하는 게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라는 것도 자기가 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초창기 할 때부터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드리는 이유가 성장 과정 중에 어긋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2단계가 돼야 되고요. 3단계는 이 캐릭터가 되게 되면은 결국엔 어떤 상태가 도달하게 돼요. 결국에는 본인만의 컨셉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만의 컨셉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성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로 올라가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컨셉이라는 숭고한 단계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게 단계별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좀 더 그냥 표면적으로 쓰면은 그 1단계 전략에서는 작은 성공에 집중을 하시고 2단계에서는 본인의 캐릭터, 정체성 형성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최종적인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방향성이라는 것은 컨셉, 최종적으로 자기가 어떤 컨셉을 갖게 될 것이냐 그쪽으로 흘러가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전개되면 크랙이라는 것은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작은 성공을 뜻합니다. 작성이고요. 그리고 캐릭터라는 것은 본인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정체성의 방향성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3단계에서는 인생 전체의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엄청 고차원적이고 심오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CCC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성과를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크랙, 작은 성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갔습니까? 컴플리먼트, 칭찬이 나가고 있습니다.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칭찬을 받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분이 좋고 우쭈쭈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저한테 뭘 믿어야 되냐? 신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크레디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크레디빌리티니까 이제 칭찬이 쌓이다 보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저한테 체킹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로그 코칭은 언제 해주십니까? 하는데 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레버리지를 제가 왜 하라고 그랬겠어요. 레버리지를 하셔야지 제가 코칭을 할 거 아닙니까? 응? 레버리지로 계속 꾸준히 제출해 주신 분들은 개인 코칭을 해드립니다. 몰랐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하라고요. 레버리지 하라는 거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만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코칭을 하지. 허공에 대고 맨날 이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수학 공식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알맹이 없는 문제는 안 풉니까?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영상을 통해서 공식만 배출해 달라는 거잖아. 공식이 중요해요? 실전이 중요해요? 실전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실전을 하세요. 실전을. 매일같이 얘기해 주는데도 왜 안 하십니까? 안 해놓고 본인이 기회를 상실해 놓고 뭐 있어야지 코칭을 해주지. 쓴 게 있어야지. 쓴 게 없잖아. 쓴 게 있어야지 제목 코칭해주고 내용 코칭해주고. 그럼 그게 매일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쌓이겠죠. 그 상태에서 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원장님들이 가야 될 게 바로 코로네이션까지 가야 되죠.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좋은 말이죠, 사실은. 코로나는 세상의 왕, 정복이란 뜻이고, 코로네이션이라는 게 결국 세상의 존중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해볼까요? 일단은 1단계에선 작은 성공을 해가지고 원장님들이 뭘 많이 해야 되냐면은 칭찬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칭찬을 갖다가 저한테 계속 받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본인에 대해서 인정받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죠? 그 인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최고의 경지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죠. 존중의 영역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존중의 영역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원장님들의 정체성 과정입니다. 정체성이 형성이 돼야지. 응?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1학년 영어를 중학교 학생처럼 가르치겠다는 컨셉이 있다고 치면은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다가 나중에 그게 1년 되고 2년 되니까 아예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동네 1등이야 거기가 이렇게 되죠. 근데 계속해서 그 하다 보니까 정체성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원장님을 갖다가 저 높은 비즈니스까지 만들어 주더라. 그럴 때 결국 뭐가 생겨요? 그게 바로 코로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서 책 같은 거 보면은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응?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인생의 최종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제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응? 저도 제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방향은 성공 멘토를 배출하는 게 제 방향성입니다. 성공 멘토를 배출했다는 것은 제가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뜻이고 제가 이 지구를 떠난 이후에도 성공 멘토들은 계속 남아서 저하고 같이 했던 이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생의 비즈니스, 평생의 사업,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이론화 시켜놨던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이제 방향성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1단계에서 그 칭찬을 많이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일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응? 이제 그것도 좀 감이 오죠. 여기서 무슨 일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서 작은 레버리지를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꽃 멘토링 하라는 거예요. 꽃 멘토링. 꽃 멘토링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꽃 멘토링을 하신 다음에 원장님의 UFD하고 관련 지어 가지고 포스팅을 만들거나 광고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게 원장님의 글입니다. 글. 여기다가 한 개를 더 추가하는 게 뭡니까? 그날 있었던 CCC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쓰라고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하면은 제가 뭘 해줘요? 레버리지를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레버리지를 해주게 되면은 칭찬을 받으시잖아. 응? 그러면서 뭐가 되죠? 원장님만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캐릭터를 올바른 방향으로 저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는 수준에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이게 뭐가 나옵니까? 미니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미니북이지 그냥 책입니다. 책 출판이 되는데 이 책 출판이 될 때 원장님은 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고 그리고 저하고 사고방식도 비로소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응? 그럼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원장님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2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은 자꾸 1단계에서 그냥 짜질구리하게 돈만 버는 걸 생각하는데 돈만 벌어가지고는요 맨 끝에 가서도 남는 게 돈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까? 돈만 넘치도록 많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지금 한 1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조를 누구한테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자식한테 다 남기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 답변이 나오는 순간 이미 수준이 낮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원장님 레벨일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1조, 10조 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자식한테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왜냐? 자식을 못 믿겠더라고. 그 돈이 그냥 저희 집 집안의 돈으로 쓰이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 좀 널리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준 돈은 저는 개인적으로 10억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10억? 완벽하진 않죠. 그렇다고 부족한가요? 부족하지도 않아요. 근데 10억을 유지하고 돈을 계속 불리려면은 계속 자기가 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젊은 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실험을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돈이 1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산을 줬을 때 아이가 낙오되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의 자산 때문에 빙신되지도 않고 액티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있지만 어차피 뭐 저희 애나 원장님의 애나 다 중산층 이상에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산층 이상이 거의 빈곤이라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시키고 싶은 심리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최대치는 10억입니다. 그거보다 더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10조, 100조 이렇게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자식한테 다 줘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잘 짜야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데 500고지만 넘게 되면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000을 넘게 되더라도 뭐 그렇게 사치만 안 한다 그러면 저축도 듬뿍 할 수 있고 여행도 가끔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뭘 하고 싶어지냐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게 비로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단계에서는 1단계 크랙에 초집중을 해야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1000이 넘고 2000이 넘고 3000이 넘고 4000이 넘었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정체성으로 가는 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습득해야지만이 꼬꾸라지지 않고 유지하거나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나이가 60대나 70대 넘으신 분들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좀 알 겁니다. 계속 되풀이 됐죠? 응? 그 학원 하다가 뭐 말아먹고 빚 15억 지고, 응? 그러다가 다시 공부방 조그맣게 해서 돈 좀 벌고. 근데 거기서 더 발전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없어요. 정체성도 없고 이러한 단계들을 걸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더라도 어떤 생각하시냐면은 알았어, 내 나름대로 책을 써야지. 알았어, 내 나름대로 멘토링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한다고. 그놈의 나름대로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데 응? 아직도 나름대로 한다니까. 그 원장님들 나이에서는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불편한 사람. 원장님의 생각을 초월하면서 불편한 사람. 원장님이 5등급이야.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편할까? 불편하지. 까놓고 얘기해서 45세가 넘었는데 1등급 미만이잖아요. 인생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인생이 이미 엿된 거고 더 이상 뭐 해볼 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의 사고방식, 원장님들 좋아하는 말, 나름대로 살아서 그 모양 그 꼴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까지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바로 1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바로 꽃 099입니다. 꽃 099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꽃 199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꽃 991이 되는 겁니다. 이 존중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성공 멘토의 자질까지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길을 걸었지만은 원장님만의 성공관이 생기긴 하지만 그 성공궤가 저하고는 궤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제시하는 거기 월천 3단계 전략입니다. 이미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쯤이면은 거기 월천에 거의 인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이제 원장님의 정체가 드러나죠.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감춥니다. 돈이 없으니까 감추고 먹을 게 없으니까 감추고 입을 게 없으니까 감추고 진실을 감춥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저는 이런 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애들도 그러잖아. 애들도 9등급이 되었다가 갑자기 5등급이 되면은 애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엄마들도 나오잖아. 엄마들도 애 공부 못하던 애를 갖다가 잘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애가 원래 잘했던 것 마냥 날뛰잖아.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왔거든. 응? 그게 바로 인간이 엿 같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야. 근데 가난한 사람이 막 착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잖아. 가난한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감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감추고 은큼한 존재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응?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몇 퍼센트나 되는데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면 통계 처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1등급 미만이라 그러면은 제 앞에서 보여주는 원장님의 캐릭터가 진심이 아니라는 거야. 진심으로는 이런 걸 수도 있겠잖아. 맞짱 뜨고 싶겠지. 네가 뭐 이렇게 잘났는데, 응? 내가 너한테 배울 거 다 배우고 너를 뻥 차겠어.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야. 왜? 아직 채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고 난 다음에 두고 보자라는 심리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를 제가 경계하거든. 저도 경계하고 원장님 스스로도 경계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크질 못한 거야. 좀 된다 싶을 때 인간관계 망가뜨리고 그리고 원점 들어가고 좀 된다 싶을 때 인간관계 망가뜨리고 다시 원점 들어가고 그게 바로 요 정체를 갖다가 다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단계부터 꽃 멘토링하고 이거 연결해가지고 하라는 게 원장님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벌써 필터링 되시는 분들 나오죠. 시키는 거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 안 하고 뭐만 찾아가려는 거지. 테크닉만 어떻게 취해 보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테크닉을 조절해서 주죠. 안 줍니다. 안 주는 이유가 너무 당연하죠. 이미 싹스가 보인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제 등에다가 칼을 꽂는 사람들이에요. 응? 제가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어봤겠어요. 여러 번 겪었지. 그래서 여기 저 튜티 라인에 들어오신 원장님들하고는 그러고 싶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그걸 입증하라는 거야. 입증하라는 과정에서 뭐가 되는 거야? 꼼짝달싹 못하게 저하고 엮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원장님의 정체성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또 원장님이 마음속에 있던 그 엮었던 부분도 억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저도 엮같고 다 엮같아요. 그 엮같은 부분을 얼마나 억제를 잘하냐. 그걸 뭐라 그래요? 멋있는 말로. 이성이죠, 이성.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은 이성이라는 감각으로 가는 거지. 꼴리는 대로 원장님의 레벨에서 꼴리는 감정대로 가면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자, 이제 3단계 전략은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전략을 펼치는 전술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죠. 전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 키워드 공략법을 일부는 알려드렸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 잘 모르시죠. 이제 그것도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튜티님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립니다. 꽃 099 라인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공개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튜티님들한테도 전부 다 공개 안 하고
레버리지를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에게만 또 공개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 레버리지를 안 하시게 되면은 계속 밀려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원장님들을 차별 대우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레버리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 튜멘토의 애제자고 수제자잖아. 근데 레버리지를 열심히 안 한 분들은 본인이 성장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있는데 그걸 자꾸 끌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 시스템하고 똑같지 않나요? 잘하면 상 주는 거잖아. 자본주의도 잘하면 상 줍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전술을 대비해야 되는데 2단계 전술은 이제 블로그 키워드 공략을 하면서 미니북을 기획하는 훈련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원장님하고 처음에 잡았던 미니북 기획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엉터리였다는 걸 좀 느끼게 될 타이밍을 맞이했죠. 이런 것들은 다 공식들이긴 한데 공식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실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실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체킹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단계 전술을 들어가기 전에 글의 구성이나 기획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 공략법을 얘기하면서 간단한 글쓰기 트릭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